안녕하세요. 영어를 우리말로 분석하여 알려드리는 영어 탐험가 해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발음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많이 봐주시는 영상은 모두 다 발음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발음에 대한 영상을 기대하면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발음에 대한 컨텐츠만 제작하려고 했다면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음은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뉘앙스의 영어 발음은 nuance라고 합니다. nuance라고도 하고요. 뉘앙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프랑스어라고 하네요. 실제 발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응 발음으로 표현하는 발음을 영어에서는 발음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는 위라는 발음처럼 오가 짧고 이가 더 긴 발음으로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우의 발음이 더 길고요. 이와 비슷한 발음을 아예 생략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래어를 통해서 영어 발음을 학습하면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발음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것보다 단어의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신기한 외래어 단어를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려도 그건 그냥 사전에 있는 발음 기호를 여러분 앞에서 나열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발음을 모르는 단어를 발견하면 사전에서 발음 기호를 찾아봅니다. 발음 기호에 대한 강의는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제가 외래어를 많이 소개해드려도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발음 기호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해드렸고 새로운 단어의 발음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라면 오늘 살펴볼 주제는 대체 어떤 걸까요? 오늘은 발음과 발음이 만났을 때, 즉 발음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영어 발음의 최소 단위, 즉 발음 기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보셔야 합니다. 저는 입모양과 성대의 모양, 즉 발성을 통해서 영어 발음을 설명합니다. 유성음, 무성음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니까 익숙하실 텐데 모음, 약한 유성음, 비음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시다가 헷갈리시면 지난 강의를 다시 복습해주세요. 저는 이 5가지 발성을 파악하셨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릴 발음 규칙은 원어민이어야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저는 영어 원어민도 아니고 원어민 수준으로 발음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보고 배운 것이지만 발성으로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처는 당연히 표기해 드릴 거고 발성을 설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문만 인용할 겁니다. 더 많은 규칙과 더 많은 예문은 표기한 출처를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편하게 영어를 발음하는 규칙을 살펴보기 전에 그 규칙과 비슷한 우리말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말 예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이든 영어든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발성을 바꾸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한국어의 발음도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듯이 영어도 발음 기호를 소리의 모듈로서 학습하시고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하시면 누구나 우리말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예시를 언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발음을 규칙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격음화인지 구개음화인지 이런 명칭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지를 구지라고 발음하고 조코를 조코라고 발음하는 것, 즉 실제 예시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조코의 글자를 발성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은 발음 기호를 한글로 표기하기 때문에 글자를 통해서 발음 규칙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발음과 발음이 만나는 부분은 히읗과 기역입니다. 히읗의 발음은 무성음이고 기역의 발음은 약한 유성음입니다. 약한 유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는 성대의 탄력이었죠. 탄력 외에는 유성음과 약한 유성음은 서로 비슷합니다. 무성음인 성대의 상태에서 유성음인 성대의 상태로 갑자기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 상태에서 발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무성음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유성음인 기역의 발음 대신에 입모양은 기역과 똑같지만 성대가 무성음인 상태의 발음인 키읔으로 바꿔서 발음하게 됩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have의 발음에서
발음과 발음이 만나는 부분은 v와 t입니다. v는 유성음이고 t는 무성음이죠. 유성음의 성대의 상태에서 무성음의 성대의 상태로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성음인 성대의 상태로 발음을 하려고 합니다. 유성음인 v 발음에서 입모양은 그대로 두고 성대를 무성음으로 바꾼 발음이 f입니다. 그래서 have, t 대신에 have to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단어는 앞마당입니다. 발음과 발음이 만나는 부분은 피읍과 미음입니다. 피읍의 발성은 무성음이고 미음의 발성은 비음입니다. 비음일 때 성대의 상태는 모음이거나 약한 유성음의 발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대뿐만 아니라 입모양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비읍과 피읍은 입술을 다문 상태에서 입술을 열며 호흡을 순간적으로 뱉으면서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입술이 서로 붙어 있다가 떨어진 상태로 바뀌겠네요. 미음은 입술을 다문 상태에서 호흡이 코로 빠져나갑니다. 성대의 진동이 코 내부의 여러 기관을 거치며 독특한 음색이 더해지는 소리입니다. 입술은 다문 상태겠네요. 피읍에서 입술을 붙였다가 떨어뜨려야 하고 미음에서 다시 입술을 붙여야 합니다. 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떨어뜨렸다가 다시 붙이는 것을 빠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발음을 이어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말의 받침, 즉 종성은 호흡을 짧게 끊어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압이라는 발음도 마찬가지로 종성을 발음한 직후에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압, 압. 그런데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바로 호흡을 뱉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이어 뱉으려고 하는데 피읍에서는 성대가 무성음의 상태였죠. 입술을 다문 상태에서 진동이 없는 호흡을 뱉으면 콧바람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음의 성대의 상태를 따라가려는 현상이 생깁니다. 최종적으로 입술을 다문 상태에서 약한 유성의 발성으로 발음을 하게 되어 피읍을 미음처럼 바꿔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어도 우리말과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Green Park에서 발음과 발음이 만나는 부분은 n와 t입니다. 의 발음은 비음이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공기가 입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의 발음은 무성음이고 우리말 피읍처럼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의 발음을 할 때 의 입모양처럼 혀로 입천장을 막고 있으면 호흡이 입술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 발음할 때 혀로 입천장을 막고 있다가 를 발음하기 위해서 재빨리 혀를 떨어뜨리고 입술을 붙여야 하는데 입술과 혀의 움직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에서도 의 입모양이 시작할 때의 상태인 입술만 붙어있는 입모양을 따라가려고 해서 입술을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서 떨어뜨려서 발음하게 됩니다. 비음의 발성으로 하는 발음 중에서 입술을 붙인 상태의 발음이 이기 때문에 Green Park는 Green Park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우리말의 발음은 끝입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뒤에 오는 조사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에라는 조사가 붙으면 끝에라고 발음하고 과라는 조사가 붙으면 끝과라고 발음합니다. 참고로 끝이의 발음은 원래는 끝이입니다만 파열음인 티읕 다음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끊지 않고 발음하려고 호흡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이 터진 직후에 마찰이 발생한 소리이기에 치읓의 발음이 됩니다. 끝의 발음은 받침으로 오는 티읕이 뒤따라오는 모음에 붙어서 마치 뒤에 오는 음절의 초성처럼 발음합니다. 그런데 뒤에 다른 자음이 왔을 때는 보통 연음이 되지 못하고 티읕을 발음할 때 혀를 입천장에 붙인 상태에서 호흡을 멈추고 터뜨리지 않게 됩니다. 끝, 끝, 끝과, 끝과. 영어도 똑같습니다. white peas에서 발음과 발음이 만나는 부분은 t와 p입니다. 만약 t 뒤에 모음이 왔다면 여름처럼 이어지도록 t를 뒤에 모음에 붙여서 발음하는 것이 보통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p가 있어서 뒤따라오는 모음에 t를 붙여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의 발음을 터뜨리지 않고 마치 우리말의 종성처럼 혀를 입천장에 붙인 상태에서 호흡을 멈춘 발음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white piece, white piece, white piece. 트가 없는 발음과 비교해보세요. yp, yp. 이제부터 살펴보실 내용은 안타깝게도 우리말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발성을 통해서 성대와 입모양을 천천히 분석하시면 앞에서 학습하신 경우처럼 편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의 발음을 약한 유성음으로 발음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의 발음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의 발음의 원리 그대로 이에 적용하시고 발음하시면 원어민과 대화하기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중 모음에서 이처럼 들리는 발음과 I, A, 이에서 이처럼 들리는 발음이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민도 이 두 발음을 거의 똑같게 발음하나 봅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영어 발음은 I, always입니다. 발음과 발음이 만나는 부분은 I와 O입니다. I, O, 라고 하는 것보다 요, 아이오처럼 이중 모음의 이처럼 들리는 발음을 다음 음절의 초성처럼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네요. 방금 보셨듯이 우리말과 영어는 자음과 모음이 이루는 음절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모음이지만 자음처럼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경우도 동일한 원리인데 이중 모음이 아니라 장모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bird의 영국식 발음편에서 장모음을 발음할 때 성대를 모음의 발성으로 계속 지속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모음의 발성으로 발음하고 점점 성대를 풀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가 아니라 우처럼 발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발음하지 않을 때, 즉 편안한 상태일 때의 성대는 모음의 발성보다는 약한 유성음에 가깝습니다. 모음은 상대적으로 고음이기 때문에 성대의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모음에서 성대를 풀어버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보신 현상이 다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약한 유성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 앞쪽 모음의 음절이라기보다는 마치 약한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자음이 뒤따라오는 음절에 생기는 것처럼 발음합니다. 그런데 입모양이 우이기 때문에 입모양은 우와 비슷하고 발성은 약한 유성음인 우처럼 발음합니다. 그래서 shoe is는 shoes 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마치 단모음처럼 들립니다. 이번에 보실 경우는 자음이 없는데도 자음의 발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우리 혀가 입안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의의 입모양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영어 모음 편에서 오의 발음은 혀뿌리가 낮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의 발음의 핵심은 혀 밑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영어 발음은 low and입니다. 발음과 발음이 만나는 부분은 오와 입니다. 의의 혀 모양은 이렇게 혀가 수평인 상태입니다. 오를 발음하려고 하면 혀뿌리, 즉 혀의 안쪽 부분이 내려갑니다. 혀의 안쪽이 내려가면 마치 지렛대처럼 혀 앞쪽이 위쪽으로 들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오의 발음에서는 우리말 오나 우처럼 목젖에 가까운 혀의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혀 앞쪽 부분은 긴장되어 들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 발음이 끝날 때는 우의 발음처럼 성대와 입모양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기 때문에 혀가 들려서 혀 밑에 공간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음에 약한 유성음의 발성이 오면 성대를 완전하게 풀었다가 다시 약한 유성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보다 조금만 풀면서 유지하는 것이 편하게 됩니다. 혀가 들린 상태에서 약한 유성음의 발성으로 혀 밑에 공간에 소리를 울려주면 와 비슷한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자음에서 사용하는 발음은 보통 약한 유성음보다 떨림이 강한 유성음을 사용합니다. 지금 상태는 모음과 약한 유성음의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하게 발음하는 것은 성대의 움직임을 많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미국식 발음의 모음에서
where 발음이 사용되는 것처럼 유성음보다는 약한 유성음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와 오은의 발음보다 or 여기는 마치 단모음처럼 발음하시되 끊지 마시고 바로 다음에 발음을 약한 유성음으로 발음하시고 이후에 슈아의 발음으로 넘어가는 발음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다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서 응용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영어를 우리말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를 많이 해보셨다면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움직임을 파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발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면 제가 정말 뿌듯할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영어 학습에서 말하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